열심히 하니까 국민들이 알아주시네. 그것이 앞으로 저희 당이 더 열심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정당 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치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5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4.15 총선 참패 직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참 만신창이가 된 당을 물려받아서 끌어온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론조사 지표가 그래요. 최근 여론조사 통합당 36.3%, 민주당 34.8%, 3년 10개월 만에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섰죠. 자, 한층 고조된 분위기일 것 같은데,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아니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것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재성 정무수석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는데 미래통합당이 거절했다. 이게 지금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브리핑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최재성 수석에게 확인을 못해서 자세한 경위는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김종인 위원장 방에 들려서 잠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취임 인사차 와서 지나가는 말투로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는 게 어떻겠냐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정도 이야기했다고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로서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만나자고 하면 절차와 방식들이 있을 텐데 네. 이건 정식으로 만나자는 제의입니다라든지 이러는데 그냥 취임 인사차 와서 의례적이고 지나가는 말로 한번 만나는 게 안 좋겠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들었어요. 아하. 그리고 어제 김은혜 대변인이 발표한 걸 보면 우리가 또 그 이후에 무슨 확실히 거절한다는 그 답변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이게 이제 진정하게 서로 만나서 국가적 어려움이나 과제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네네. 이런 절차를 놓고 새로 취임한 청와대 정무수석이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됐다. 정식 제안이 조차도 없었다. 이런 자체가 이게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대통령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말씀으로만 협치를 이야기하고 그 실질적인 민주당의 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국정 운영 태도가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고 오히려 우리는 대화하려고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알리바이용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알리바이용이 아닌가? 일부러 그러면은 슬쩍 지나가듯이 물어봐 놓고 거절당했다라고 먼저 발표해버리는 게 알리바이 작용 아니냐? 그래 저희들은 그걸 또 두 번째 제안이라 그러니 대통령이 오셔서 국회 개원연설 하시면서 언제든지 만나자 했던 것이 첫 제안이고 이게 두 번째 제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제 저희들은 또 두 가지에 관해서 맞득 차는 것이 7월 16일 날 개원 국회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저희 당이 공개적으로 10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답을 하시겠다 하고 답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데다가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9일 날 임기가 끝나 10일 뒤에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자는 것도 이게 시기도 맞지 않은 것이고 진정성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다 한들 또 정무수석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제안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라고 발표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당신들 우리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이런 쪼가 이게 과연 대화 분위기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예. 협치할 생각 없는데 알리바이용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들어서 좀 그 부분이 이제 씁쓸하시단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코로나 전국도 그렇고 수해 대책도 그렇고 만날 필요성 자체는 느끼지 않으세요, 네 대표님? 아니 만나야죠. 언제든지 만나서 그 전쟁하는 나라들끼리도 서로 대화 채널이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를 잘 되려고 하는 뜻을 다 같이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만나야 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한 3년 지나면서 당대표, 원내대표들이 만났던 과정이나 그 이후를 보면 그냥 만나는 모양새 다음에 무슨 그 결과라든지 후속 조치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만남이라면
대통령은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뭐 잘 안 됐다 이런 모양새 만들기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뭐 사과의 입장을 표하고 다시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응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정식 절차를 가지고 오면 그게 시간이라든지 의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만나실 수도 있고 예. 뭐 좀 더 미루어서 만나자 이런 의제가 논의가 된다면 만날 수 있다면 이런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식 절차가 오면 그리고 뭔가 의제가 분명해 보이고 이러면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아무튼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드셨어요? 예. 아마 뭐 뭡니까 국회 꾸리고 할 때 그때 협상하고 그러냐고 힘드셨던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저희들 당 내부적으로는 통합도 되고 또 비대위 체제도 출범을 하고 당사도 구하고 또 저희들끼리는 하나가 되고 하는 성과는 있었습니다만은 예. 개헌과 관련해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는 지금까지 5, 60년 이상 쌓아왔던 어떤 협치 그다음에 이 개헌 시에 여야가 합의하는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할까요? 밀어붙이기에 당하고 이래서 너무 힘든 100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지표가 가장 최근 지표가 통합당에게 반가운 결과가 나왔어요. 3년 10개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로 처음으로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지른 상황. 가장 주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선 뭐 여론조사는 이제 오르내리니까 저희들 그거 하나 가지고 무릎을 치면서 좋아할 일은 아닌데요. 다만 경향성은 꾸준히 저희들은 올라가고 민주당은 내려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원인을 첫째 민주당이 너무 못한다. 민주당이 못하는 반사이익이다. 이제 그것이 제일 많다고 보고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문제, 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 대실패, 그다음에 이 추미애 장관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검찰 무력화, 또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노력이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저희들이 혁신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혁신 노력이나 태도에 관해서 국민들이 이제 비로소 눈길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라는 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은 무려 4년 가까이 부동의 1위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엎치락 뒤치락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시기는 끝났다고 보세요? 부동의 1위 시기는? 예, 오르내리겠지만은 민주당이 앞으로 지지세를 회복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국정의 여러 분야에 관해서 너무 잘못한 것이 많고 겨우 지금 받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영역에서 한두 군데서 뚝이 무너지면 저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대통령도 임기가 이제 2년 채 못 남은 레임덕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혁신 노력, 그다음에 대안 제시, 네.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품위 있게 보이는 은행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지속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민주당은 내려가는 추세를 네. 반등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뭐 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신선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당내에서도 호평이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내친 김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저는 신문 보도만 봤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지금 비대위가 비상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의 지도 체제가 비상체제로서 장기화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당의 지도 체제는 당헌 당규 또 전체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요. 네. 임기 연장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은 결국 지도부가 대성공을 한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계속 좀 해달라 이런 경우인데 네. 저는 이 임시 체제가 오래 가는 것은 맞지 않지만은 제발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아니 너무 잘하니까 계속 해달라 하면 얼마나 좋은 상황이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니까요. 이 이름을 바꿔서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정규 대표로
예. 자리를 더 지킬 수도 있다는 얘기세요? 아니, 그건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이 정식의 대표 체제이든 비상 체제이든 당을 이끄는 것은 똑같은데 너무 잘해서 전체 당원들이 계속 해주시오 이런 상황이 오면 그건 우리 당으로서도 대성공인 경우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좋겠다. 상황이 오면 너무 좋은 너무 거죠. 너무 좋겠다. 그러면 뭐 그때는 이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알맹이 누가 끌고 가느냐는 계속 갈 수도 있는 문제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지금 이제 통합당 지도부 행보를 보면요. 지난 지도부하고는 차별성이 뚜렷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외투쟁을 안 합니다. 일명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그 지지층과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선은 긋는데 그분들을 비판은 안 해요. 그 부분이 민주당과의 차별점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 행보에 대해서 다른 당들은 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통합당은 안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석을 한 의원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은 광화문 집회를 두 가지 차원을 달리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코로나가 서울에서 지역 감염이 계속 지금 늘어나서 어려운 그런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화문 집회는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에 반대하고 정권을 비판했다는 그 메시지는 또 달리 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걸 하나로 묶어서 광화문 집회 잘 됐다 잘못됐다 이래 볼 것이 아니라 이 보건이나 국민 방역, 국민 건강 차원에서는 그런 집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그 말씀이라도 한 번쯤 하셨어야 되는데 왜 당에선 입장이 안 나오는가? 저희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은 직간접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하신 거는 있습니다만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방역 차원에서는 맞지 않고요. 다만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그 코로나라는 아주 어려운 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는 그 엄중한 메시지를 최소한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세게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픈 것을 덮어놓고 방역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 이제 전광훈 목사 부분인데요. 지금 보석 상태인데 사실 4월에 법원이 보석 허가할 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위법한 일체 집회나 시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100명 모이겠다고 한 집회에 지금 참석을 했고 100명이 아닌 수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검찰이 다시 보석을 취소하는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이제 저도 법관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은 보석 조건 그다음에 위반한 정도 위반이 있는지 위반했다면 어느 정도인지 또 보석을 취소할 만한 실익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담당 재판부가 기록과 증거에 따라서 면밀하게 판단해야 될 일이지 밖에서 논평하듯이 보석 취소가 맞다. 보석 취소는 과하다. 뭐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전 목사님께서도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났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방역적인 측면에서 다시 예를 들면 보석이 취소돼서 수용시설에 수감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병원에 격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원내 대표님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드릴게요. 그 김원웅 광복회장 경축사 기념사 그 기념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파들 파묘 문제 요게 거론이 됐죠. 주원내 대표님도 종전에 찬성을 하신 적이 있다 없다 막 논란이 지금 한창이에요. 정확한 입장이 뭔가요? 그 친일 행적이 뚜렷하고 국립묘지에 지금 있는 것이 국민정서나 이런 데 맞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일 행적이 정보로서 뚜렷이 밝혀져야 하고 그 친일 행적이 국립묘지에 간 공적을 없앨 정도의 그런 어떤 친일 행적이냐 아니냐 그 정도에 따라서 다 달리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메시지는 말씀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울림이 다른데 지금 광복회장 맡고 있는 김원웅 회장님 본인이 옛날 민정당 공화당 다 있고 또 저희 당의 전신에 와서 활동하고 이러다가
이제 뒤늦게 강복해 가서 예. 때에 맞지 않고 또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과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국민들이 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를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고 왜 저럴까를 참여라는 용어도 잠깐만요. 왜 저럴까를 국민들이 아실 거다. 그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가셨잖아요. 옛날에 예. 내 행적이 뭐 생계형으로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민정당 간 적 있다고 그거를 그러셨죠. 싣기 위해서라도 더 이러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 부분.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더 저렇게 세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민 통합 차원 내지는 정거에 의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입장에서 소위 친일 반일 구도로 갈라가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예, 어제 뭐 요 시간에 이낙연 의원은 나오셔서 광복 회장이기 때문에 광복 회장 자격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또 이런 해석을 하시던데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두 분의 입장이 조금 그 부분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입장 확인하고요. 주 원내대표님 다시 한번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